실근의 조건. 자,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뭐냐?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x절편이다라는 거. 이것만 잘 집중해 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2차 실근의 부호라 그랬어. 자, 첫 번째 보시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이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자, 이런 조건은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랍니다. 그럼 x축이라는 게 있고 y축이라는 게 있어. 두 근이 양수, 음수, 양수. 항상 기준은 x가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것보다 더 큰 쪽에 x절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절편이 이쪽에 두 개가 찍히게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세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지. 양수 쪽에 두 개의 절편이 생기도록. 됐어요? 그럼 경계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0보다 크니 작니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경계 지점은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떤 양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가 이쪽에 있게 된다면 이렇게 흰색처럼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y절편 위에 어느 지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요 아래 어딘가에 있다면 이차함수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양수 쪽에 두 개의 x절편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 조건을 생각하세요. 이 말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의 상황을 판단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함수식, 즉 이만큼을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fx로 생각했을 때 0에서, 즉 양이다 음이다 라고 하는 경계 지점 0이라는 곳에서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좌표는 축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축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두 번째 조건,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축의 위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축이 양수 쪽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내려가 있어야 지나치면서 하나,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없다면 얘가 중근이 될 때까지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에 있다. 그 말은 2차 함수가 x절편 두 개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해가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런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판별식. 꼭지점의 y좌표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부호가 똑같습니다. 항상.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챙겨주면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 아래쪽에 사사분면 쪽에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것이 이 양수 쪽에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만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그려지는 것이냐?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모두 음수래.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맞니?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가지만 쓱 그려보면 뭐 0에서 양수겠네. Y축의 양수인 부분을 지나고 꼭지점이 몇 사분면 쪽에 있으면 되겠어. 음수인 두근을 가지려면 2, 4분면 아래쪽에 있는 3, 4분면 쪽에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고, X축과 두 점에서 음수 쪽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음수일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것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으면 요 끝에 요 부분 이 등호는 제외시켜야 되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다면 등호는 넣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첫 번째 조건이 F0이었는데 F0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양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축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0보다 작다를 챙겨주면 된다라는 뜻이고, 판별식도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챙겨주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됐어요? 세 번째, 두 근의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라 그랬어.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다하면 서로 다른 근이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결국 경계점은 항상 0을 기준으로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양수 쪽에 하나, 음수 쪽에 하나가 그려지도록 X축과 만나도록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무데나 그려도 이런 식으로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0보다 크니 작니니까 0에서에 대한 함수값은 그려봤자 무조건 음수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X축이 있고 Y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도록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한 개 찍힐 거고 이쪽으로도 올라갈 거잖아요. 한 개 찍힐 거니까 양수 쪽, 음수 쪽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0 넣었을 때 음수만 챙기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기본적으로 A는 무조건 양수로 바꿨을 때의 상황으로 내가 쫙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적은 것과 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판별식은 다 똑같이 들어있지요. 나도 판별식은 적었거든. 그렇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란, 주어진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란, 잘 안 보이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잖아. 자, 그 두 근의 합이라는 게 0보다 크대.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맞아요? 양변이 2만 곱하면 전마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결국 두 근의 합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다? 축의 위치랑 관련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결국 두 근의 합이 뭐다? 축의 위치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축을 어떻게 찾아? 두 근의 합 나누기 2로 찾는 거거든. 뭐를 판단해요? 부호를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야. 위치. 그럼 축의 위치를 결국 판단하는 거와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요? A분의 C라고 쓰죠. 얘가 0보다 크니 작니? 자, 우리 A는 다 양수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A는 곱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지. 결국 C의 부호를 내가 찾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C란 F0 Y절편 이야기한 거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계점에 대한 함수값,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그 다음 판별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어진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양수일 때, 양근 두 개를 가질 때, 음근을 가질 때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두 근이 1보다 클 때,
두근이 5보다 클 때,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어떻게 변형을 해서 내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내가 설명을 잘 안 해요. 이걸로 무조건 설명을 하지. 밑에 보시면 아마 똑같은 게 있을 거야. 없네. 다음 거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어가지고 은근슬쩍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함수를 가지고 내가 기본적인 걸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3차, 4차, 사인, 코사인,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의 능력을 계속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꼭지점의 y좌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이거는 무조건 그냥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거는 좀 특별한 거.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꼭지점의 x좌표를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근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얘가 둘 다 1보다 만약에 작대. 그러면 근이라는 게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누구보다? 1이라는 것보다. 1이라는 것보다. 맞죠? 그럼 기준이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x축이 있는데 1이라는 거는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얘보다 작은 쪽에 두근이 생기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인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게끔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기준이잖아. 얘보다 작게. 그럼 얘보다는 큰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을 찾는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생각한다. 그 다음 실제 그림이 없다 치고 요 위를 지나면서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의 위치가 1보다 왼쪽 아래쪽에 있어야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두 개의 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와 경계점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얘를 표준형으로 a의 x-p 전체제곱 플러스 q 표준형 바꾸기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이죠. 축의 위치는 계속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해됩니까? 그래서 식을 변형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러면 꼭지점이라는 녀석과 꼭지점의 y좌표 라는 것과 누가 판별식의 부호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a는 양수라고 잡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2차의 개수를 무조건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고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빼줄 건데 a가 곱해져서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되죠. c는 원래 있었고 그럼 표준형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통분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래놓고 보니 여기가 뭐야? 우리가 이거는 판별식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에 판별식이 들어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라는 게 0보다 크다는 뜻은 뭐예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야.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서 꼭지점의 Y좌표라는 것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음수다는 뜻이겠지. 얘가 양수면 꼭지점의 Y좌표는 부호가 반대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음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별식이 0이란 뜻은 중근을 가진다는 뜻인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도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게끔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 판별식이 음수란 뜻은 X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양수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얘가 음수라면 얘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뜻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X축 기준에서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를 판단할 건데, 굳이 표준형 만들어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의 위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이거를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바로 뭘 이용하자? 판별식을 써먹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지요? 됐죠? 자, 그래서 두근이 어떤 값보다 크다. 판별식, 경계의 함수값, 축의 위치. 두근이 융어보다 작다. P가 여기 있어요. 두근이 작다. 판별식, 경계의 위치, 축의 위치. 됐어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래프 형상을 떠올려야 돼. 위에 그림을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상황을 판단해 보자. 요렇게. 그 다음 두근 사이에 P가 있대. 그럼 P보다 작은 게 있고 P보다 큰 게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있는데 P가 여기 있대. 그러면 양쪽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P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래 그려지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예상이 안 됩니다. 대신에 P 넣었을 때 음수면 양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이 뭐와 뭐 사이에 다 있을 때 이 좀 귀찮습니다. 왜? 경계가 두 개니까 두 개 다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두근이 여기 다 있도록 만들래. 그럼 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다음 근이 두 개라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경계 잡고 경계 잡아서 요 사이에 두근이 존재하도록 만드세요, 이 말이라고. 그럼 그래프 형상을 떠올리면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지? 그럼 경계점의 위치. 양수, 축은 여기 그 사이에 있고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쪽에 있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가 중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자, 쉽지 않습니다. 연습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래프도 떠올려야 되고 식도 여러 개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얘를 잘하면은 2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문제 가보자. 자, 2차 방식 저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수 K 값의 범위.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란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X축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양수 쪽에 두 개 걸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 양수 쪽에 두 개가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0이 항상 기준이죠. 양과 음의 기준은 0.
그래서 0이 경계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에 찍히면서 꼭지점이 아래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주면 그래프는 쭉 이어지는 거잖아. 양에서 음이 될 때 한 개가 생기고 음에서 양으로 될 때 또 하나가 생긴다라는 거. 맞죠? 그게 하나의 팁이에요. 나중에 수투 과정인가? 거기 가면 사이값 정리라고 해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느낌만 살리세요. X축이 있어. 그래프가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간다며 뭐 무조건 하나는 있겠지.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함수값의 위치, 경계점에서에 대한 위치, 함수값 위치, 그 다음 축의 위치,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아래에 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판별시. 함수값의 위치 f의 0은 이만큼을 fx. f0은 k 플러스 3입니다. 축이란 x는 k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판별식 4분의 d를 쓸 수 있네요.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면 k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두근이 모두 양수란다. 그러면 f0이 양수겠죠? 축은 양수 쪽에 있어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챙겨주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그래프 떠올리세요.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우리가 생각이 되는 요소는 뭐 이런 것들인 거니까 축의 위치 음수 쪽에 있겠네. 0에서의 함수값 양수 쪽에 있겠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생각할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양수인데 축은 음수고 얘는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챙겨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두근 사이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뜻인 거니까 뭐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다가 가장 쉬워요. 음수만 챙기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됐나요? 그럼 얘가 세 번째는 F0이 음수다만 챙기면 끝나는 내용이 됩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해서 문제만 이제 풀어보자. 내용은 끝났으니까. 첫 번째 1번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경계점의 위치가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축이라고 하는 K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챙겨주면 된다는 뜻이 됐어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K축 1, 2, 1의 마이너스 2, 1로서 크거나 같다. 이런 영역이다 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것 같다. 또는 1보다 K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셋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으세요. 뭘까요? 자, 요거 두 개만 따진다면 요거밖에 안 되죠. 조한이는 수직선 무조건 끄세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헷갈린다면 당연히 수직선 그어봐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수직선이 다 착착 그려진다면 그냥 해도 되겠지. 뭐요? 아니, 난 더.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확인. 마이너스 3보다 크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데 1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 조건 똑같죠? 이것도 조건 똑같죠? 그러면 얘만 바뀔 거라는 거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얘까지 수직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개가 공통인 거는 세 개, 세로로 줄 그었을 때 세 개 다 걸리는 곳. 여기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세 번째는 K 플러스 3이라는 것이 음수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전부 다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해 보자. 1이라는 것보다 더 큰 쪽의 두 군이 생성이 되게끔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가 1이 경계점이니까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할 건데, 자,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확인이 되는 상태고, 그러면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1보다 큰 두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fx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건데, f에 1 넣으면 얼마가 아니죠? f1 넣으면 뭐?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수 쪽에 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이 x는 뭐예요? a라는 건데 그 a가 어떻게 돼야 돼? 1이라는 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위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가 1보다는 커야 된다. 다음 판별식을 생각을 해줄 건데 4분의 d를 쓸 수 있네요. 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군이란 말이 없다. 그럼 중근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1, 3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A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요. 0보다 큰 곳을 생각하세요. 따라서 A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A가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면서 얘도 성립을 하면서 얘를 안 풀었네. 얘도 성립해야 된다. 자, 1을 넣어보자. 1 빼기 2a 플러스 4a 빼기 3이라는 것이 0보다 크면 됩니다. 2a 넘어가면 2라는 거고 a는 1보다 크면 되겠네요. 1보다 크면서 이제 얘들이 성립하는 거는 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보다 a가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자, 좀 귀찮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두 군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 녀석을 우리는 fx라고 잡을 겁니다. 그때 x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0과 2 사이에 x절편 두 개가 생기게끔 생각을 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래프를 한 개만 생각해 보는 거야. 아무 때나 그려보면 됩니다. 군이 두 개 생기게끔. 그럼 0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양수. 2일 때도
양수, 중간도 양수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왜? 이게 더 퍼져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그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경계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경계점에서 위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F에 0 넣은 것이 일단 양수일 것이고 F에 2를 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두 개의 조건을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축이라는 게 당연히 요 사이에 어딘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축의 위치, 축이란 x는 2분의 축의 위치가 2분의 m 플러스 2라는 건데 얘가 0과 2 사이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좀 따져야 되니까 즉 y축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그 말은 판별시 아이고 4배를 빼먹었네. 뒤에 적지 마. 이렇게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두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서 중근도 허용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왜 이제 또 결국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자 0의 위치, 2의 위치 자 0 넣었을 때 양수래 2 넣었을 때 내 마음대로 찍고 있는 거야. 축도 요 사이 어딘가에 있대. 꼭지점의 y좌표는 아래쪽에 어딘가에 있대. 자 2차 함수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두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겠지? 그 조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풀어보자. 아이고 fx가 보이네. 자 f0은요. 잠깐만 옆에 쓰자. 이거로 지우고. 자 f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1보다 m이 작다. 그 다음 f2면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4가 날라갔네요. 넘어가서 3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보다 m이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2를 곱해주면 0 m 플러스 2 4 마이너스 2 m 2 자, 요런 범위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것도 풉니다.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빼기 4 0보다 크거나 같다. m 묶어주면 m 플러스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로 쭉 긋고 마이너스 8과 0이잖아요. 마이너스 8, 0 크거나 같대.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m이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는 m이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범위가 다 잡혔어. 자, 공통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직선. 첫 번째, 1보다 요 정도 여기 잡아야 되겠다. 에이씨, 그냥 하자. 1보다 어떻더라? 작다. 그 다음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0은 여기 있겠지? 크거나 같다.
4개가 다 걸리는 곳. 맞아요? 따랐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 과정이 좀 귀찮고 하긴 해요. 맞지요? 계산은 나중에 항상 생각하시고 뭐부터? 경계점의 위치, 축의 위치, 판별식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주면은 주어진 문제의 말이 맞게끔 그래프가 그려질까?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X축과 만나야 돼요.